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 어제 영상 올려놓은 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어제 마지막에 올려놓은 영상도 상당히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혹시 시청 못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시청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바로 한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 하면 가수로서 너무나 엄청난 쾌거를 자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 FC 서울 시축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FC 서울과 이별을 앞둔 황의조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기사화 되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축구팀을 곧 떠나나 봐요. 저는 축구에 관심은 크게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별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었다. 지난달 황의조와 친분이 있는 가수 임영웅이 서울 홈경기에서 시축 및 하프타임 공연을 했는데 4만 5천 명의 관중이 몰렸다. 황의조는 이 당시 보르도에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 영웅이 형의 티켓 파워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대단한 줄은 몰랐다. 언제 한번 공을 함께 차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이후로도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때의 이 파급력은 끊임없이 번져나가서 지금 이 FC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관중 3만 명대를 기록할 만큼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단 한 번의 시축 행사가 이렇게 많은 파급력을 자랑했다. 그 이후로는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 대전이면 대전, 강릉이면 강릉까지 전국 방방곡곡으로 축구 응원을 나서시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영향력을 전방위에 널리 번지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끊임없이 행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축구 시축에 대한 영향력도 함께 설명이 되고 있죠. 이제는 코로나 사태도 거의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 황의조 선수가 다시 해외 리그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 임영웅님이 자유롭게 해외에 방문을 해서 이 황의조 선수를 응원하고 함께 축구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막 하루에 2만 명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름이 되면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말도 있지만 뭐 이제는 자가격리를 강제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그냥 감기 환자처럼 출퇴근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임영웅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건강함이죠. 몸이 건강해야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바람대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건강하시려면 좀 덥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사태가 끝나긴 했지만 독감도 유행 중이기도 하고 이 침으로 통해서 많은 전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셔야 임영웅님이 또 2집 앨범을 올해 발매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또 행복하게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 다 같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자,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은 또 있습니다. 임영웅 또 1위 했다. 한 달 추정 수익만 10억 이상. 자, 근데 이게 뭐 타이틀은 참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달에 추정 수익만 10억 원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프리한 닥터 때 이야기가 나왔었던 바로 유튜브 수익 한 달 금액이 10억 원에 달한다라고 잘못 오보가 된 내용이 아직까지 기사에 수정이 되지 않은 채 기자분들이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중들의 반응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대중들은 임영웅님이 어렵고 힘들었었고 이제 빛을 발하면서 효자로서의 이미지가 강력한데 이게 자칫
좀 와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영웅님이 한 달에 10억씩 벌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안에는 소속사와의 분배도 있고 무엇보다도 임영웅님의 노래 영상의 대다수는 사랑의 콜센터 때 불렀던 노래 무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그때는 다 원작자들에게 이 영상의 수익이 다 대부분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한 달에 뭐 3천만, 4천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로 가져가게 되는 임영웅님 본인의 수입은 유튜브만으로 10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만큼 벌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 달에 유튜브로만 10억씩 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고 있으니 이게 참 정정보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 아쉽고 프리한 닥터는 역시 그냥 시청률만을 생각한 방송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정보도나 그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벌써 시간만 이렇게 차일피일 흐르고 있어요. 이미 8일날 방송이 됐고 오늘 날짜로 벌써 12일이면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들의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가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뭐 결국에는 그런 보도가 전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이래서 우리 팬분들이 현명하셔야 하고 지혜롭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소씨가 최대한 목소리는 내보겠지만 이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나아가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또 널리 울려 퍼졌다라는 곳이 있었죠. 바로 TV조선의 새로운 신규 예능 방송, 자, 미스터 로또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 로또 드디어 어제 첫 방송이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혜성 씨와 재하라는 가수가 등장을 해서 라이벌전처럼 노래 무대를 딱 하는데 서로가 이 미스터 트로트 경연 때 골랐던 노래와 정반대되는 노래를 각자가 선곡을 해서 무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 미스터 로또가 미스터 트로트의 스피노프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랄랄라 브라더스가 있고 거기에 이어서 미스터 로또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사랑의 콜센터와 흡사한 형태의 이 노래 무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미스터 트로트 참가자들에 대한 뭐 불만이라던가 뭐 비판, 비난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비교 아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임영웅님이 많은 커버곡을 불렀을 당시에도 원곡자분들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TV조선의 미스터 트로트 후속 예능 방송인 스피노프 프로그램 미스터 로또에서 재하라는 가수분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열창했다. 그래서 잘 불렀다. 그리고 미스터 로또 팬분들도 행복해했다. 그리고 재하라는 가수가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불렀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다. 여기까지가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당연히 원곡자보다 원곡을 잘 부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재하라는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자예요. 최고의 실력자인 가수에게 그 가수의 노래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거는 사실 좀 이게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가창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이 재하라는 가수분이 왜 임영웅이라는 선배 가수님의 노래를 불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열창을 했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 뒤에 함께 서 있는 다른 가수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하나같이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떼창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마이크를 직접 들고 소리가 녹음된 건 아니지만 입모양만 봐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다 같이 떼창을 했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미스터 로또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도 TV조선 측에서 임영웅님의 이 위상을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냐. 실제로 어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진다라는 이야기가 기사화되고 나서 이 방송을 본방사수하신 분들이 좀 덜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노래 선곡을 이 재하라는 가수분 혼자서 정하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사랑의 콜센터 때도 또 미스터 트롯 때도 다 알잖아요. 뭘 아느냐? 이 노래의 무대를 선정하는 건요. 가수 혼자만의 생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제작진과 사전에 다 인터뷰를 하고 상의를 하고 합의가 된 다음에 이 노래 무대가 세팅이 되곤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선곡했다라는 것을 TV조선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게 뭐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TV조선 입장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불러준다? 아유 땡큐죠.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뭐 TV조선이 임영웅님을 엄청나게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소씨가 웬일로 TV조선의 편을 드나요? 자, 저는 누구의 편을 들고 안 들고 갈라치기 하는 걸 싫어합니다. 다만 나와 있는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분석 전달하다 보니까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TV조선을 되게 싫어하고 서혜진 PD를 싫어하고 뭐 특정 가수를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나와 있는 팩트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잘한 부분을 찝어서 말씀드릴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TV조선에서 이 미스터 트롯 2 멤버들이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른다라는 걸로 시청률을 땡기려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잖아요. 자, 이 노래의 음원 수익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 노래를 부른 재하씨에게도 가겠죠? 그리고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TV조선에게도 갈 겁니다. 하지만 가장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과 바로 작곡가인 서른도 선생님에게 가장 많은 저작권료가 간다. 왜냐면 원작자이기 때문이죠. 임영웅님의 유튜브, 임영웅님이 노래를 불렀던 사랑의 콜센터의 수많은 무대들도요. 전부 다 임영웅님과 TV조선보다도 원작자들에게 그 수익 배분이 상당수 흘러갑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핸드폰 가게, 카페, 정말 90년대 가요들이 많이 나왔죠? 그거 다 불법인 거 아세요? 요즘에는 그런 노래 틀려면요. 당연히 멜론이나 정식 음원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를 재생해야 합니다. 그거 무료로 못 듣잖아요. 전부 다 음원 사이트에 가입을 돈을 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불법적으로 올려놓은 노래 영상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조차도 그 유튜버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노래의 원작자인 가수들과 저작권자에게 유튜브가 수익을 배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TV조선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유튜브라고 생각해 본다면 유튜브에 그냥 임영웅님의 노래가 불법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지만 물론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어야 집계가 되고 스밍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음원 수익 자체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나 이 노래를 방영한 TV조선이 아니라 바로 임영웅님과 서른도 선생님에게 대부분 흘러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TV조선이 임영웅님을 시청률에 이용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많은 무리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노래를 이 가수분 혼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있었던 많은 다른 가수들이 함께 열창을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얼마나 이 트롯 가수들 사이에서 레전드인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은요, 제가 볼 땐 이 트롯계에서는 정말 역사의 한 획이 아니라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엄청난 대기록과 깜짝 놀랄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첫 방송한 이 미스터 로또, 모르겠습니다.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왔다고 해서 과연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 미스터 로또가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트랄랄라 브라더스라는 이 미스터 트로트의 스핀오프 방송 프로그램이 불과 4.7%였고 2화에서는 4.5%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에게는 속상할 것이고 이 팬분들 역시 속상할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댓글을 보거든요. 왜 자꾸 미스터 트롯 1 시즌 때 임영웅님과 비교를 하냐.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도 열심히 한다. 그때는 또 그때의 상황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재밌게 보고 있다. 맞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 가수들이 뭘 잘못했다거나 팬덤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도 팩트는 팩트다라는 거죠. 시청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결국 프로그램은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터 트로트의 멤버들이 어떻게든 그리고 제작진이 어떻게든 이 방송 프로그램을 더욱더 띄우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팬분들이 볼 때는 너무 재밌는 방송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대중들에게까지 인기가 있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임영웅님이 등장했었던 사랑의 콜센터라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미스터 트로트나 불타는 트롯맨과 같은 다른 스핀오프 예능 방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청률이에요. 10% 중후반대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랑의 콜센터조차도 종영을 앞두어 갈 때쯤에는 한 자릿수까지도 시청률이 떨어졌었다. 그 이유는 이 미스터 트롯 1의 원년 멤버인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의 잘못, 팬분들의 잘못,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식상함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제작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와 또 상황이 더 달라진 이 미스터 트로트의 트랄랄라 브라더스나 미스터 로또 역시 시청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지 않나.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지 않는 한 또는 출연자들의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은 팬분들에게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대중들에게까지 그 인기가 번져나가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이 미스터 로또 스핀오프 예능 방송도 트랄랄라 브라더스와 상당히 비슷한 한 자릿수의 시청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비슷한 4%에서 5%대의 시청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아마 그래서 그 정확한 집계는 오늘 아침 8시면 아마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불타는 트롯맨도 그렇고 미스터 트로트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미스터 트롯 1의 임영웅님과 이 탑6 멤버들의 이 아성을 뛰어넘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사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미스터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속상하실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임영웅님의 노래를 어제 방송에서 열창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영웅시대 분들 입장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파워가 막강했다. 제작진의 여러 시도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이런 개선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건 역시 너무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시청률이 낮은 건 팩트지만 여기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꼽은 임영웅님의 본주 광고 영상이 최고 1위에 등극이 됐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4월달 대학생들이 뽑은 베스트 광고 영상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본죽 영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대학생들이 뽑은 1등이 임영웅님의 본죽 광고 영상이었을까요? 아마 이 영상의 내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가정일을 하시는 어머님께 또는 소방대원에게 또는 어린아이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영웅님이 직접 죽을 건네주고 한 입씩 먹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대학생들에게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 정말 힘들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의 영상이다 보니 더욱더 많은 분들이 선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자녀분들이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너무나 행복해졌고 그렇게 우울하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모든 것에서 힘들어 하셨던 세월만 있다가 드디어 임영웅이라는 가수 덕분에 행복해하고 웃음 짓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사실 많은 10대, 20대의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학생들 얘기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씨, 아들도 있습니다. 남자 대학생들도 임영웅님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 덕분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결과가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팬덤 편견 너머에 있는 사람 이야기에 주목한다. 시사인이라는 이 언론사에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잡지에서도 임영웅님의 대서특필 이야기를 담기도 했었죠. 자,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팬 한 명 한 명의 스토리가 울림을 주었다. 중장년 팬덤이라고 하면 고정관념과 왜곡된 시선이 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인다라는 둥. 그런 편견 너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다. 암투병 중에, 가족 간병 중에, 황혼 육아 중에 저마다의 사연으로 고립된 여성들이 임영웅으로 위로받은 사례가 많았다. 받은 위로를 봉사로 돌려주며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는 노년의 삶에 기대할 일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송가인의 팬덤도 취재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영웅시대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트롯 가수 출신이며 중장년 팬덤 중심의 커뮤니티라는 공통점이 있다. 송가인 측의 팬덤은 중장년 남성들도 있는데 임영웅의 팬덤은 중장년 여성들이 압도적이다. 무엇보다 임영웅 카페처럼 물리적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덕질 스터디 모임을 열고 언니 동생하며 만나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팬덤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웅시대 분들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영향력이죠. 그런 얘기는 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임영웅이 좋은 이유, 예쁜 팬이 되고 싶다. 참 좋은 임영웅, 임영웅은 감사다. 감사는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 국가대표 스타 임영웅, 글로벌 스타 임영웅, 우주 스타 임영웅, 그리고 나의 원픽 임영웅. 어느 날 임영웅은 나의 삶으로 훅 들어왔다. 그 당시 나는 여자로서 힘든 제2의 호르몬, 반란 갱년기와 전쟁 중이었고 간호사가 직업인 나도 갱년기 증상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지쳐서 바닥에 엎드러져 허덕였고 갱년기 증상은 이유 없이 신경질이 나고 피곤하고 우울했으며 손가락이 심하게 저려왔다. 게다가 하이라이트는 정말 불면증이었고 난 태어나서 지금껏 수면장애로 고생한 적이 없어서 정말 이 불면증이 무너져갔다. 직장 다니랴 집안일 하랴 갱년기와 사투하랴 그런 일상에 지칠 대로 지쳐 삶이 곤비하고 꼬꾸라져 바닥에 눈물로 원망을 그리고 꺼져갈 때 나에게 훅 들어온 그대 스타 임영웅. 주위에서 선생님 미스터트롯의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좀 봐봐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라며 떠들어대도 무슨 대중가수에게 그렇게 열광하냐며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무시했던 내가 임영웅에게 어떻게 왜 빠졌을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아왔던 나는 대중가요를 들으면 안 된다는 목사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찬송가만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었고, 그러던 내가 그날도 그냥 습관적으로 손가락으로 이 영상 저 영상 쇼핑하다가 하얀 수트를 입고 눈망울의 감정을 그렁그렁 울듯 말듯 이미 나의 아픔을 노래로 만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수건이 되어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심장에서 영웅영웅 심쿵심쿵, 그렇게 임영웅은 내가 되어 외쳐지고 있었다. 그때는 미스터트롯에서 임영웅이 류지강 과수와 1대1 매치를 하며 일편단심 민들레아로 이미 인기 스타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었고, 나는 일편단심 민들레아를 부르는 임영웅에 홀릭되어 언 3년을 임영웅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다. 눈만 뜨면 휴대폰 속 임영웅만 찾아들었고, 입만 열면 임영웅 하며 나의 특별한 덕질 장문에 댓글 달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임영웅이 좋은 이유를 누가 물으면 그냥이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10가지 이상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찐팬이 되어 특별한 나의 댓글 덕질은 시작되었다. 그런 그의 핵 인기 비결은 노래의 진심을 꾹꾹 담아 과하게 포장하지 않고 수수하게 옆 사람에게 격려하듯이 부르는 남다른 가창력,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보은의 마음을 눈망울에 담아내는 표현력,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살갑게 보듬어주고 보살피는 따뜻한 봉사정신, 남보다 튀려고 들이대지도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겸손한 태도, 세상 어떤 감정에도 리액션을 진하게 해주며 수줍게 웃어주는 따뜻한 미소, 순수하고 다정하면서 나대지 않는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 세심하게 남을 배려해가면서 남이 돋보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배려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빛을 나누어 밝게 하는 따뜻한 사랑, 이러한 이유들의 기본 토대 위에 내가 스타 임영웅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루하루 추가되며 요약되었고 내 마음속 보물첩 메인 갤러리에 표구되어 걸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좋은 이유는 너무 많다고 해요. 웃는 표정, 잘생긴 얼굴, 가치컬, 국보급 보이스, 빼어난 가창력, 비교 불가 명품 댄스, 명불허전 깨알 개그, 탄탄한 연기력, 사랑스러운 예능감, 센스 있는 진행 솜씨, 선한 인성, 넘치는 팬사랑, 다정다감한 자성한 성품, 콘서트 대통령, 스크린 스타, 축구를 축제로 만들어준 스타 등등등,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푹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와, 엄청나요. 이분의 글이 뭐 끝도 없습니다. 결론은 임영웅은 감사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 우리 소천사님들 많이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감되는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도 빠르게 찾아올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